네, 미국과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과 함께 3자 대면 방식으로 종전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담에서 호르무즈 통제권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컸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군은 해협 내 기뢰 제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연결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고위급 3차 대면 회담이 진행됐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협상이 열리고 있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는 현재 12일 새벽 3시를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11일 오후 5시 반쯤 시작된 협상이 공식 종료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은 밤늦게까지 협상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새로운 라운드의 협상이 시작됐다며 이번 라운드가 미국과 이란이 공통된 합의틀에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 고위 관료는 이번 종전 협상이 미국, 이란, 파키스탄의 고위급 3차 대면 협상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미국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은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협상단을 이끌고 참석했습니다. 다만 첫날 회담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종전 협상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인한 입장 차로 교착 상황에 빠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과 함께 통제하자는 방안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이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열 것을 요구한 반면 이란은 최종 합의가 타결된 뒤에야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관영 메흐르 통신은 미국의 비합리적인 요구가 합의의 틀 마련을 가로막고 있고 이란은 군사적 성과를 공고히 하기 위해 요구 조건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랍권 매체는 양국 합의에 레바논을 포함할지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란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은 또 합의에 도달할 경우에 이스라엘의 돌출 행동을 막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이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이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협상 시작 전 이란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해외자산 동결에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이 나왔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이란 소식통을 이용해 미국이 이란 해외자산 동결 해제에 동의했다고 전했지만 백악관은 이는 사실 무근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1979년 미국과 이란이 외교관계를 단절한 뒤 47년 만에 이루어지는 최고위급 회담이자 지난 2015년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대면 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종전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란에 무기를 지원한다면 큰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협상의 최우선 조건으로 핵무기 제거를 내세웠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No nuclear weapon, number one. You know, I think it's already been regime change, but we never had that as a criteria. No nuclear weapon. That's 99% of us. 네, 이런 가운데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작전에 착수했죠. 네, 그렇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 여건 조성을 시작했다면서 미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 프랭크 피터슨함과 마이클 머피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수중 드론을 포함한 미군 병력이 며칠 내 추가로 기뢰 제거 작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새로운 항로 개척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해운업계와 안전 항로를 공유해 자유로운 상업 운송 흐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건 이란 전쟁 이후 처음으로 공해상 이 항행의 자유에 초점을 맞춰 이란과의 조율 없이 이루어졌다고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기뢰 제거 작전 착수는 이란 압박 강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이란 혁명 수비대는 비군사용 민간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군함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타르 교통부는 현지 시간 12일부터 모든 선박의 해상 운항이 완전 재개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란군의 민간 선박 통과 허용과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에 한국과 중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전 세계 국가들을 위해 호르무즈 해협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번 종전협상을 중재한 파키스탄은 회담 준비를 위해 총력전을 기울였습니다. 이란 대표단이 도착한 공항에 주요 인사들이 직접 마중을 나가는 등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 최대한 공을 들였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 중재를 맡은 파키스탄은 회담 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양국 대표단이 머물 숙소이자 회담장이 될 세레나 호텔을 일찌감치 비우고 이슬라마바드 전역에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파키스탄을 방문하는 대표단과 기자단에는 이례적으로 도착 비자 발급을 약속했고 취재를 위한 미디어 센터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협상단 맞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이란 대표단을 태운 항공기가 영공에 진입했을 때 조기 경보기 등 전투기를 띄워 공항까지 호위했습니다. 공항에는 최고 권력자로 꼽히는 아심 무니르 국방군 총사령관 등 주요 인사들이 직접 나가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양국이 회담 전부터 날카로운 발언으로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회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पाकिस्तानी क़यादत इन मुज़ाकरात को कामयाब कराने के लिए अपनी हद्दुल मक़दूर कोशिश खलूस के साथ करेगी. 파키스탄은 이번 전쟁에서 새로운 중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카타르와 사우디, 이집트 등 다른 중동 국가들의 지원도 있었지만 수도에서 종전회담까지 개최한 파키스탄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종전회담이 외교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파키스탄은 협상이 끝날 때까지 총력전을 멈추지 않을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가 전쟁의 광기를 끝내라고 세계 지도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현지 시간 11일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열린 특별 기도회에서 자아와 돈에 대한 우상 숭배를 중단해야 하며 권력과 시도 그만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자신이 전능하다는 망상이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하느님은 어떤 전쟁도 축복하지 않고 폭탄을 투하하는 자들은 더더욱 축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자이반가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2주 휴전이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연쇄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반가 총재는 현지 시간 10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휴전이 무산되고 분쟁이 격화할 경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반가 총재는 지난 7일 조기 종전의 시나리오에서 세계 성장률은 0.3에서 0.4%포인트 하락할 수 있으며 전쟁 장기화의 경우 1%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농민들의 걱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비료는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각종 농자재 값도 치솟으면서 올해 농사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농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춘천 파종을 앞둔 옥수수 밭입니다. 밭에 갈아엎고 퇴비까지 뿌린 상황. 하지만 한창 분주해야 할 농민의 손길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통상 강원 지역 옥수수 농사는 4월 중순을 전후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비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농민은 옥수수 씨앗을 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밭에는 이렇게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로 각종 비료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료 원료인 중동산 요소 가격이 최근 한 달 사이 50% 가까이 치솟았는데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원료 공급부터 막혔습니다. 실제로 농협 비료 창고마다 요소 비료는 지난주부터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수급이 안 되는 건 맞아요. 원활하지 않아요. 복합하고 지금 요소가 수급이 잘 안 되는 건 맞아요.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업체의 발주 문제와 가격 상승 우려로 인한 영농철 수요 급증이 맞물려 발생한 일시적 현상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7월까지 생산할 수 있는 요소비료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다며 가격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고 추가 공급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료 외에도 농업용 필름과 살충제, 사료 등 각종 농자재 가격과 농업용 면세유 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농민 입장에서는 큰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수확까지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수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들 걱정이시겠지만 저 같은 이제 옥수수를 심는 농민들 같은 경우는 비료 문제 그리고 면세유 가격 폭등 문제 이런 문제들이 가장 큰 걱정이죠. 이란 전쟁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 식탁 물가를 줄줄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에 급격하게 오른 유가는 어민들의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황금어장을 앞에 두고도 기름값 걱정에 조업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인천 옹진군 대청도에 정영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3시 반, 어민들은 출항 준비가 한창입니다. 예전엔 매일같이 하던 일이지만 올 봄에는 며칠 만에 오르는 백길입니다. 중동 사태 이후 기름값 부담에 달라진 풍경입니다. 바뀐 게 많죠. 어렵죠. 배 2, 3일 하루라도 더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잖아요. 오늘은 기름값만큼은 벌 수 있기를 소망을 품고 떠나는 어선들 뒤로 멈춰선 배들도 있습니다. 현재 새벽 5시를 넘겼습니다. 대부분 어선이 조업에 나서면서 항구가 한산한데 이렇게 조업을 멈춘 배도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못 견디고 배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졸지에 실업자가 된 선원들과 어선 운항이 줄며 덩달아 일감이 줄어들 게 걱정인 선박 수리소장까지 섬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한 배는 경매 들어갔고 2배만 지금 그렇다고 다 거기도 선원들도 다 가족이에요. 다 집안에 가면은 다 가장들이고. 텔레비 항상 보면서 기름값 올라가면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 부담을 감수하고 조업을 나가더라도 더 빨리, 더 멀리 나가는 건 힘든 상황. 황금 어장을 눈앞에 두고도 답답한 마음뿐입니다. 아주 새벽부터 천천히 다녀. 완전히 천천히. 물때 따라서 그거 따라서 움직여야지. 기름 소모량이 엄청나니까 이제 멀리를 못 나가요. 좀 멀리 나가야 홍어가 잘 걸리는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조업량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한 70-80%가 양이 너무 저조해요. 실제로 이날 오후까지 꽃게는 한 상자도 들어오지 않았고 홍어 어획량도 이전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꽃게를 보관해두는 냉동창고입니다. 평소라면 꽃게가 제 어깨 높이로 차 있어야 할 곳이 지금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조업을 쉬어야 하나 고민하는 어민들이 느는 이유입니다. 배들이 뭐 나가나 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이 나가다 마나다. 이야기면 안 나가게 도와주는 거다.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어민들은 오늘도 성어기를 맞은 어촌 마을에 활력이 되살아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유가에 이어서 소비자 물가 오름폭도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민들은 식비라도 아끼기 위해 조금이라도 싼 값에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을 찾고 있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대학 학생 식당 앞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식권을 구매하려는 학생들인데 일부 음식을 제외하곤 가격이 4,000원에서 6,000원 정도입니다. 주머니 가벼운 학생들에겐 안성맞춤. 지난 3월 이용자 수가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가량 늘 만큼 최근 학생 식당의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외부에서는 보통 밥을 먹으려면 10,000원 정도는 써야 되는데 학생 식당에서는 보통 5,000~6,000원이면 배부르게 괜찮게 먹을 수 있어서 자주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점심 밥값 걱정은 직장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구내식당은 입주기간 직원뿐 아니라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원은 4,000원, 외부인도 6,000원이면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보니 점심시간마다 북새통을 이룹니다. 식단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또 저렴한 편에서 끝나지 않고 음식의 양을 원하는 만큼 드실 수 있어서 많이들 찾아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4월 이후 소비자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상황. 식비를 아끼려는 시민들의 노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명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전쟁 이후의 세계는 이전과는 분명 다를 거라며 눈앞에 닥친 복합 위기를 극복할 대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뜻과 무관하게 날아든 청구서의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란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긴급재정명령 카드까지 거론하며 중동발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전쟁이 끝나더라도 그 후폭풍은 상당 기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 걸릴 거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86%보단 떨어졌지만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이 여전히 70%에 육박한 우리로선 그만큼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역대 최고인 861억 달러에 달하는 등 중동 전쟁의 파장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게 청와대 평가지만 말 그대로 아직일 뿐입니다. 거시경제 지표가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비상 상황이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그 여파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위기인 것은 분명합니다. 고유가와 핵심 원자재 수급 차질의 여파가 생산과 소비 심리 등 우리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전쟁의 나비 효과는 외교 안보 분야에도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의 비협조적이라며 한국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현안에서 목리를 부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And it's not just NATO. You know who else didn't help us? South Korea didn't help us. 당장 대중국 견제 등과 맞물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제동과 같은 암초가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 조사 등 통상 압박으로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 대체 공급선 확보와 긴밀한 한미 공조 등 중동 전쟁 청구서를 감당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는 게 이재명 정부의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민생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5만 원을 차등 지급받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1차 신청은 4월 27일부터며 그 외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이 되며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온라인 방식과 은행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방식으로 모두 가능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고유가 피해 지원금 선별 지급은 오는 27일부터인데요. 이 시기 문자 메시지를 통한 스미싱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유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은행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금융기관에 결제 앱을 통하면 됩니다. 다만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사 등은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고유가 피해 지원금 안내를 빙자해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를 받는다면 일단 스미싱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금이나 긴급 생계비 등을 안내하는 듯하지만 피싱 범죄일 수 있습니다. 자칫 문자에 딸린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돼 금융정보와 개인정보가 통째로 유출돼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와 카드사는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시지를 직접 발송하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를 사칭한 스미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관련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게 최선입니다. 실수로 링크를 클릭해 앱 감염이 의심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118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백신 앱도
미리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미 이란 전쟁발 고유가 여파로 전기차 구매가 크게 늘면서 이번 추경에도 보조금 예산이 확충됐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대대적인 보조금 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외국 제조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이 1리터에 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그 여파로 최근 몇 년간 수요 침체기에 빠져있던 전기차 시장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평균 2만여 대 수준에 머물렀던 1분기 전기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는 올해 들어 7만 2천여 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미 이란 전쟁이 본격화하며 유가가 뛰기 시작한 3월에만 3만 7천여 대가 팔렸습니다. 전국 160개 지자체 가운데 벌써 40곳은 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바닥난 상황.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예산을 1,500억 원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방 정부의 보조금이 떨어졌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보조금 지급 기준 개편으로 전기차 시장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전망입니다. 최근 3년간 국내 연구개발 투자액, 국내 직영 AS 센터 운영 현황, 국내 전기차 연구시설 운영 여부 등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올해 들어 판매량이 3배 넘게 뛴 테슬라나 새로 진입한 중국의 비아디 등은 사실상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이번 정책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국내 차는 저렴해지지 않고 해외 차는 보조금이 없으니까 몇백만 원이 더 비싸게 됩니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부담은 훨씬 커지고 사는 사람은 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보조금 정책을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전기차들을 분석해보면 생산원가의 100% 미만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 조건 없이 균등하게 지불한다고 하면 BYD나 테슬라한테 모든 전기차 시장이 국내에서는 잠식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랜 침체를 딛고 되살아난 전기차 수요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도 지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의 더욱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현직인 박형준 시장이 최종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된 전재수 의원과 맞대결이 성사되면서 중량급 주자들 간의 격전이 예고됐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격전지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둘러싼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승자는 박형준 현 시장이었습니다. 금일 당내 경선 결과 박형준 후보가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후보로 결정되었습니다. 초선 주진우 의원이 세대 교체론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던졌지만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한 결과 과반 득표로 박 시장이 공천장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부산시장 대진표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과 현직인 박 시장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내 경선을 결선 없이 무혈 통과한 전 의원은 발목을 잡아왔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까지 일단락 지은 뒤 본선 준비에 한창입니다. 본격적인 후보 대결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통일교 의혹을 고리로 대리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 입맛에 맞춰 면죄부를 줬다고 연이틀 공세를 퍼부었는데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수사기관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시효 만료라는 탈출구를 열어줬습니다. 민주당은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거냐며 선거판을 흔들려는 생떼라고 일축했습니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을 두고 맞춤형 면죄부라니 증거가 없어도 무조건 기소하라는 말입니까? 6.3 지방선거를 50여를 앞두고 부산시장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8년 만에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수성 의지를 다지는 국민의힘의 대결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봄철에 나들이 객으로 교통량이 많은 주말, 경찰이 버스 전용차로 위반 암행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2시간 만에 1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현장을 최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차로 단속을 위해 잠복하던 암행 순찰차가 쏜살같이 달려나가 흰 승합차를 뒤쫓습니다.
차량 앞을 금세 가로막은 경찰은 창문 밖으로 경광봉을 흔들고 차량을 갓길로 유도합니다. 네, 6명 이상 탑승하시면 됩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12인승 이하 차량일 경우 6명 이상이 타야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 탑승자는 단 3명뿐이었습니다. 결국 벌점 3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시골에 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6인 이상 탑승해서 버스 전용 차로 하셔야 된다는 거 알죠? 알죠. 썬팅을 짓게 해도 경찰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얌체 운전은 금세 적발됩니다. 버스 전용차로 단속하다 보면 차량이 순간적으로 지나가요. 일반 차량들은 아무래도 무게감이 있습니다. 무게감, 차가 좀 출렁이는 느낌이 가라앉아서 간다거나. 단속에 쓰이는 암행 차량입니다. 경찰은 평소 운전자들의 위반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하는데요. 위반 사례가 보이면 이렇게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신탄진 구간 버스 전용 차로를 단속한 결과 불과 2시간 만에 119건이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려 얌체 운전을 했다간 결국 단속에 걸려 즐거운 봄나들이를 망칠 수 있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임대형 창고에서 다른 사람이 맡겨둔 현금 수십억 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는데 경찰이 계속 출처를 수사 중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재작년 9월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 있는 임대형 창고에서 현금 68억 원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피해금이 모두 현금이었고 돈 대신 내가 누군지 알아도 모른 척하면 나도 아무 말 하지 않겠다는 위협 문구만 남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추적 끝에 붙잡힌 범인은 창고 관리인이었던 40대 남성 A씨로 1억 원만 남긴 채 전부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훔친 돈 어디에 쓰시려고 했습니까? 가족까지 동원됐는데 또 다른 공범 있나요? 1심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았는데 YTN 취재 결과 이 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훔친 건 42억 원뿐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검찰은 A씨가 나머지는 숨겨둔 것으로 추정되고 짧은 징역만 살고 나와 이를 되찾아선 안 된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67억 원 전부를 훔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재판부는 창고에 쌓여있던 수십억 원의 현금이 범죄 피해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기도 했는데 경찰은 현금 주인을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입건하고 계속 출처를 쫓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경기 양주시에서 3살 아이가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정부 지방검찰청은 A씨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아이 친부의 혐의를 일부 확인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경기 일산 서부경찰서는 어제 방탄소년단 공연장에서 입장용 팔찌 500개가 도난당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누군가 입장용 팔찌 500여 개를 들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해당 팔찌는 공연 관람객인 것을 확인하는 물품으로 티켓과 함께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유럽 핀란드 청소년들에게 K-팝은 이제 일상의 문화로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헬싱키시는 자체 예산으로 40여 개의 무료 강좌를 진행하며 K-팝을 공공정책의 핵심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청소년의 자존감과 소속감을 키우는 이른바 K-팝 복지의 현장, 김은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핀란드 헬싱키의 한 청소년 센터. 익숙한 K-팝 선율에 맞춰 일사불란한 군무가 펼쳐집니다.
서툰 몸짓의 초보자부터 능숙한 댄서까지. 실력과 나이는 제각각이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합니다. 헬싱키시는 현재 시내 전역에서 40개의 K-팝 강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년 전만 해도 생소했던 이 프로그램은 이제 수강 신청이 시작하자마자 마감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I started 4 years ago, and compared to then, I didn't have that many students at the class, and now the classes are completely full. 최근에는 핀란드 전역에서 27개 팀이 참가한 K-팝 커버 댄스 대회도 열렸습니다. 헬싱키시는 이 대회를 위해 음향과 조명, 그리고 공연장을 전폭 지원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K-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울감을 달래고 정체성을 찾는 정서적 탈출구가 되고 있습니다. Whenever I'm sad or exhausted, I listen to K-pop and it really lights up my mood. And in the classes, I have lots of friends that I have met through K-pop. 헬싱키시가 K-팝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직접 행사를 기획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K-pop is very like self-oriented activity, aims to support the like self-expression, community building, sense of belonging, and the chances to have outlets. 단순한 유행을 넘어 북유럽 청소년들의 성장판이 되어주고 있는 K-팝. 헬싱키시의 열린 행정은 K-팝이 핀란드의 새로운 청소년 문화로 깊이 뿌리내리도록 돕는 든든한 토양이 되고 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YTN 월드 김은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정교회 부활절을 맞아 32시간 휴전에 들어갔지만 첫날부터 상대방이 휴전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11일 오후 4시 휴전 시작 이후 러시아 쿠르스크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주민 5명이 다쳤다고 지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도 휴전 시작 후 포격과 드론 공격 등 러시아의 위반 사실이 46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거장, 미술계의 악동, 현존하는 가장 부자 예술가. 파격적 작품과 행보로 논쟁의 중심에 있는 데이미언 허스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실험적인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아시아 최초 대규모 개인전을 마련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금으로 주조된 인간 두개골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8,601개가 뒤덮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무상함에 대해 성찰하는 데이미언 허스트의 대표작입니다. 수천 마리 나비 날개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재현한 삼면화. 금방이라도 관람객을 덮칠 것 같은 박제된 상어. 잘린 소의 머리와 파리 유충, 살충기로 구성된 충격적인 작품까지 모두 삶과 죽음의 순환을 날 것 그대로 시각화했습니다. 데이미언 허스트의 작품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윤리적 논란 속에서도 죽음 자체를 전시해 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재정의합니다. 데이미안은 삶과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감정 그리고 욕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삶, 죽음 한 쌍입니다. 사랑, 미움도 한 쌍이고 아름다움과 추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의 욕망을 담은 약장 시리즈도 최근 심취한 아름다운 회화 작품도 관통하는 주제는 같습니다. 그 벚꽃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찰나적으로 너무 화려한데 금방 지는 이런 특징이 사실은 이분의 작품에 모두 일관되게 흐르는 똑같은 얘기예요. 삶은 순간인데 반짝이고 화려하지만 또 그 뒤에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대학교 때 낡은 부둣과 창고에서 선보인 프리즈 전시로 영국 미술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데이미언 허스트는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참가, 1995년 터너상 수상까지 모두 20대에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예술을 극단적으로 상업화해 늘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한 현대미술의 악동. 작품뿐만 아니라 행보에 있어서도 금기와 관례를 깨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음반을 내기도 하고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또 전시를 통째로 옥션을 통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논란을 품고 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데이미언 허스트인가 질문이 쏟아집니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품 중에 우리는 저 진본을 얼마나 봤을까? 10년 후에 하면 더 늦었다고 얘기할 텐데 오히려 지금이 제일 적절하고 제일 빠른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스케일이 남다른 작가의 대표작을 모으고 운반에 설치하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예산 30억 원 가운데 70%가 운송에 들어갔고 포르말린 용액에 박제된 상어를 보여주기 위해 대여 협의에만 6개월이 걸렸습니다. 포르말린 용액으로 채우고 상어를 넣고 따로 왔고요. 그리고 수조는 또 수조대로 조립할 수 있는 상태로 와서 제일 먼저 전시장에서는 수조를 설치하고 이제 수평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안에다가 물을 넣어서 런던에 있는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온 공간에서는 미공개 신작회와도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벌써 4번째 방문이라는 데이미언 허스트. 작가의 40년 작업 세계를 조망한 대규모 개인전이 지난해 론뮤 관람객 기록을 뛰어넘을지도 관심입니다. Exhibition here, I think, showcases about 40 years of my art making career, and I think that the curators have done an amazing job hanging it very beautifully and very economically. 호평과 악평 사이 아름답지만 불편한 작품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 작가의 작품이 관람객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YTN 김정아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습니다. 1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지금 인천과 김포, 광주공항에는 저시정 경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항공기 이용하는 분들은 미리 운항 정보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따뜻해집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서울이 23도, 대전은 24도까지 올라서 5월 중순처럼 따뜻하겠습니다.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쪽 지역은 오전과 밤에 공기가 탁하겠고 밤부터 제주도는 비가 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춘천이 3.9도, 안동 6.5도 보이고 있고요. 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오릅니다. 춘천 24도, 청주도 24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온 현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